저는 발레를 배우기 전에는 바닥은 제 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내가 바닥이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어떤 자기만의 북극성을 찾아서 그 바닥을 딛고 바닥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심을 잡고 호흡으로 그 중심을 더 높이 축을 세워서 당당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진이라고 하고요. 일간지 기자로 꽤 오랜 세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성인 취미 발레인으로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몸도 마음도 다 굳은 나이에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담아보았는데요. 내가 발레를 해봤더니 이렇다, 뭐 약간 이런 발레의 자랑일지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즐겁고 이렇게까지 신나고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발레를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명언들을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 흔들려 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잘할 때까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힘을 빼서 스스로에게서 해방되라. 약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순간으로 휘발되는 그런 말들을 글로 좀 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몸이 굉장히 뻣뻣하고요. 발레를 배운다라고 하면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럼 다리찢기가 다 되냐? 발을 이렇게 다리를 붙여서 귀에 붙일 수 있냐? 약간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을 오래 다 가지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느 순간 이게 통증들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어깨랑 허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운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헬스장도 매년 이제 한 12월 초쯤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헬스장에 좀 등록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 6개월 정도는 끊어야지 이게 좀 저렴해지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끊어놓고 한 6번 가고 이제 헬스장에 좀 그렇게 기부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나랑은 안 맞다. 그래서 또 수영도 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케미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랑은 케미가 안 맞았는데 어느 순간 집에 가는데 발레 학원이 있고 거기에 자세 교정 약간 이런 문구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한번 잡아볼까 싶은 마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일단 음악이 차이콥스키, 쇼팽 이런 음악을 이제 발레 클래스용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순서도 바뀌고 이게 지루할 틈이 정말 1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하면서 이제 좀 유연성 같은 것도 놀랍게도 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업이라는 것들은 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여러 가지 구김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딘가가 아픈 것도 그렇고 그것도 일종의 구김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힘든 것도 구겨지는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레를 하다 보면 몸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자세랄까 그런 것과 함께 삶을 대하는 태도랄까 이런 것도 조금 구김이 펴진다는, 다림질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발레를 하면서 좀 정화되는 느낌도 좀 들고 어떤 일종의 명상이자 수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근데 왜 그럴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 발레 클래스가 일단 시작이 되면 음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이 나오고 순서가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의 구성이라든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구성에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딱 주시는 순서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나우랑 히어 여기에 딱 집중을 하지 않으면 발레 클래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100%를 다 온전히 내어준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발레 클래스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그거가 어떻게 보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구김을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발레를 잘합니다 라고 쓴 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발레를 전혀 모르시거나 발레 학원에 가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해도 공감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썼고요. 발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극성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내가 손을 뻗는다고 해서 그 북극성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있죠, 북극성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책에도 썼지만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말인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시궁창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그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이 확존한다는 거를 잊지 않고 각자 나름 이제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힘이 되는 그런 책이면 좋겠다, 그렇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고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나오는 말 중에 왜 낙담의 골짜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낙담의 골짜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은 피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옹달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낙담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저기에 북극성이 있다는 거는 잊지 말고, 꽃도 가끔은 보고 이제 옹달샘에서 목도 축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나가자, 잘 살아내어 보자,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바닥을 치고 힘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책에도 썼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인데, 바닥은 내 편이다. 바닥을 딛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날아오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발레를 배우기 전에는 바닥은 제 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닥이 내 편으로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발레를 배우면서 좀 깨달았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다들 조금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힘든 순간에도 삶을 지탱을 해주는 건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어떤 발레라는 아름다움이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발레롭다 이런 표현도 조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인생의 어떤 바닥을 쳤을 때 저는 발레라는 동아줄을 만났고, 여러분들도 발레면 좋겠지만 나름의 그런 아름다운 동아줄, 아니면 바닥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바닥이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어떤 자기만의 북극성을 찾아서 그 바닥을 딛고 바닥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심을 잡고 호흡으로 그 중심을 더 높이 축을 세워서 당당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